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설 선거구 북구을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 국민의힘 공천권을 따내면서 민주당 정명희 전 북구청장과 맞붙게 됐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1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주요 조례안과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정리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부산의 근현대 교육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알려나가는 부산교육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서구가 올해부터 65살 이상 암 환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의 부산 신설 지역구인 북구을의 대진표가 뒤늦게 확정됐습니다. 치열한 경선 끝에 국민의힘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 공천을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전 북구청장과 국회 입성을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을 선거구는 총선을 41일 남겨두고 탄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곧바로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공천했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공모와 경선 끝에 지난 14일 선거 27일 전에서야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북구을 국민의힘 후보에는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 공천됐습니다. 박 후보는 기획재정부 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고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출마했지만 공천에 탈락했습니다. 이번 총선, 부산 진구 갑에서도 공천 탈락됐지만 북구을이 생겨나면서 지역구를 옮겨 출마가 성사됐습니다. 북구을 국민의힘 경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인물만 7명. 타 지역 공천 탈락자들이 북구을로 모여들었고 박 후보를 비롯한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형욱 전 국정원 정보관이 사자 경선 끝에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정명희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북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지역 내 인지도에선 정명희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 특히 북구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가장 높게 나오던 만덕 일동이 북구 갑에서 을로 편입돼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총선 기획 세 번째 시간, 오늘은 22대 총선에서 분구를 통해 정치 지형이 바뀐 북구 갑 선거구를 집중 조명해 봅니다. 먼저 낙동강 벨트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북구 갑 선거구 현황을 김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구 갑 선거구는 지난 4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2승 2패로 2번씩 승패를 주고받으며 부산 낙동강 벨트 지역구 중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격전지로 꼽힙니다. 22대 총선에서는 기존 북광서 갑과 북광서 을이 북구갑과 북구을, 강석으로 지형이 바뀌면서 북구 전체 13개 동 가운데 남쪽 지역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북구갑 선거구는 앞선 선거와 비교해 선거구 액정으로 만덕 1동이 제외됐습니다. 구포 1, 2, 3동, 덕천 1, 2, 3동, 만덕 2, 3동 등 총 8개 동이 북구갑 선거구에 속합니다. 총 인구수는 13만 5,300여 명, 선거인 수는 12만 400여 명입니다. 구도심에 해당하는 구포동과 덕천동은 북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래된 건물 등이 혼재돼 있습니다. 덕천 교차로 일대는 주요 상권이 형성된 게 특징입니다. 지난 4년간 18세에서 64세 인구는 8,900여 명이 줄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구포일동 지역만 인구 300여 명이 늘었고 권영 모든 동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구포 2동과 구포 3동에서 인구 3,100여 명과 2,800여 명씩 각각 크게 감소했습니다.
매 총선 때마다 격전지였던 북구갑 선거구. 낙동강을 끼고 있는 낙동강 벨트권 승리를 좌우할 스윙보터가 될 것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울 한강벨트 못지않는 총선 주요 승부처로 부산의 낙동강벨트가 꼽힙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이 지역만큼은 야당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역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끄는 북구갑 선거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북구갑 선거구의 민심 향배를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구갑 선거구는 손꼽히는 격전지였습니다. 앞선 4번의 총선에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전재수 의원이 2번씩 승패를 주고받은 지역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18대, 19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뒤이어 치러진 20대, 21대 총선에서는 전 의원이 박 전 장관을 연속으로 누르고 패배를 소력하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여야에 골고루 마음을 준 지역이기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현역 의원 간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5선인 서병수 후보가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략 공천되면서 지역구를 옮겨 현역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게 되면서 부산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북구갑 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부산 낙동강 벨트 지역 6곳 가운데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격전지. 전재수 후보는 지역 토박이로 지난 2번의 총선 승리가 큰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야당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낙동강 벨트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서병수 후보는 북구갑 지역구에 연고는 없지만 5선 중진 의원에다 부산시장까지 지내 인지도가 높습니다. 해운대 기장갑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과 대결을 위해 이 지역구를 부산 진구갑 선거구로 옮겨 승리한 뒤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백이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거대 양당 독주 체제를 막고 대화와 소통, 타협의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 때마다 치열한 접전을 이어온 부산 북구갑 선거구. 북구 만덕일동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북구갑 선거구에서 북구을 선거구로 바뀌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그렇다면 북구갑 지역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관광자원, 대규모 전통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북구지만 여전히 외진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북구갑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 북구 부활의 핵심 요소로 구포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후보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각기 달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KTX가 정차하고 김해 양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도시철도와 도로망이 갖춰져 있지만 구포역 일대는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구포역 주변 개발 공약이 이어지지만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2대 총선 북구갑에 출마한 세 후보 역시 모두 첫째 공약으로 구포역 개발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구포역 철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는 역 주변 교통 인프라와 상권, 생태공원들을 모두 연결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낙동강 수변공원, 지하철역, KTX, 전통시장, 중심 상권 이것이 도보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구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좋은 인프라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빛 노을 관광 여가벨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낙동강 수변공원에 별빛 테마공원이라든지 피크닉장, 물놀이장, 또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북구 방문객 1000만 시대를 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2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만들겠다.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구포역에 진짜 KTX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일반 철로가 연결된 구포역에 고속철로를 놓고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KTX가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대구에서부터 구포를 지나서 부산역까지는 일반 열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KTX 고속철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을 거쳐서 이쪽 부산역까지 가면 이제 금정산 지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고속철도가. 그래서 그쯤에서 구포를 바로 연결을 시키고 이것을 김해공항을 연결시키고 가덕공항을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래서 구포가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개혁신당 백이석 후보는 구포역을 지하로 넣고 북구청을 이전해 확보되는 땅에 공원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활발한 경제활동과 인구 유입으로 북구를 되살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철도 지하와 구청 이전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구 부지, 그다음에 철도 상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북구가 도약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거기에다가 주민들은 원하는 게 공원도 필요로 하고 기타 등등도 필요하지만 공원과 함께 기업들을 유치해서 창업의 공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이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거 환경으로는 북구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게 되면 북구가 또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포역을 바라보는 새 후보의 서로 다른 시각. 관광 자원화냐, 교통 중심지냐, 또는 기업 유치냐. 북구 유권자들은 어떤 해법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13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의 한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A씨가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기름탱크 호스 교체를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재미교포가 실수로 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백을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A씨는 김해공항을 이용한 손님이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덕천지구대로 신고했습니다. 가방에는 10만 원 상당 원화와 달러, 귀금속,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인적사항 확인이 되지 않았고 경찰이 분실자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지를 남긴 끝에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 가방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31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55건의 조례동의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됐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합친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3% 인상된 겁니다.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도 제한됩니다. 앞으로는 지정 게시대에 한해 읍면 동별로 각 2개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내 야영장에 대한 육성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야영장을 평가해 우수 야영장에는 컨텐츠 개발비를 지원하고 시장이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조례 동의안 55건과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류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맺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 의결토록 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490여 개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도넘은 집행부의 행태에 극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는 10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에 시가 중재 역할을 할 것과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시공사의 대폭적인 공사비 정액 요구에 이를 제대로 검증할 전문성이 없는 조합들이 정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조합 내 내부 갈등마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의회는 이날 다음 회기를 다음 달 18일부터 15일간 열기로 하고 폐회했습니다. 한편 부산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회기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보다 시장을 대변하기 급급했고 안건에 대해선 짧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청취도 없이 요식행위 수준의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켰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근현대 교육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알려나가는 부산교육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부산 지역 39개 학교를 조명하는 첫 기획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청의 출발은 1952년 발족한 부산시 교육위원회입니다. 1964년에는 동강동의 부산교육위원회로 개청했고 1970년 범일동을 거쳐 1980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의 근대학교는 선각자와 종교인, 지역 유지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1895년 사립개성학교와 일신여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근대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배움은 계속됐습니다.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을 위해 1951년 2월 피란학교가 개학했고 군부대나 병원에 자리를 내어준 학교들은 산이나 들에서 천막학교를 열었습니다. 부산교육의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부산교육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감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역사관은 지상 4층 규모로 3개의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독도 체험관 등을 갖추었습니다. 2004년부터 수집해온 그 유물을 연구 보존해서 이거를 과거를 경험하고 또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실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부산 교육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관람하면서 또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한 배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그 배움에 대한 또 의미를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39개 학교를 살펴보는 기획 전시도 선보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피란 수도 시절을 거치며 지켜온 부산 교육의 과거와 앞으로 나아갈 100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100년지 대계라는 그 부제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전시를 통해서 100년의 학교를 한번 돌아봤으니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를 돌아봤으니 앞으로는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100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는지를 상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역사교육관은 구포초등학교의 전시는 1907년 개교한 사립구명학교 설립 취지문과 기부자 26명의 명단이 기록된 구포 사립학교 기부 영인본을 제작해 전시하고 부산시 등록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서구가 65살 이상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인데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암 관련 건강지표 최하위권인 서구, 급기야 암 우선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65살 이상 노인 증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는 올해부터 65살 이상 암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해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삶의 건강을 지켜주는 도시 서구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의 65살 이상 암 환자로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구에는 부산대학병원과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삼육부산병원 등 이 4곳에서 수술 또는 치료받는 조건입니다. 생활이 여의치 않고 밑에 자식들이 좀 생활에 저거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지난해 10월 암 치료비 지원은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 서구 지역 4개 병원과 협약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외에 4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서구 지역민들은 10% 비용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저소득 고령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치료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교육청과 12개 지역대학이 학습형 늘봄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고신대와 동의과학대, 부경대, 부산여대, 동서대, 부산과학기술대 등 12개 학교입니다. 이들 기관은 오는 4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자동차와 레이싱, 어린이 인문학 등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부산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세관이 발표한 2월 부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 증가한 11억 7,200만 달러, 수입은 17.1% 감소한 10억 4,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수출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무역 수지 또한 2개월 만에 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강서구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고려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조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강서구는 기업 세정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 컨설팅도 시행합니다. 동명대학교는 개그맨 김원효 씨를 홍보대사로 15일 위촉했습니다. 김원효 씨는 용호중학교, 동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산 출신으로 동명대에 재학 중이던 2000년 당시 연극 동아리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앞으로 홍보대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김원효, 심진화 부부의 반려견 태풍이가 착한 펫 1호 회원으로 가입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